서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3.8 전대를 앞두고 있는데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당권을 둘러싼 내분이 격화되고 있어서 인신공격 뭐 이런 것까지 난무하면서 막장 수준이 아닌가 하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이렇게 반응을 보면은 너무 자기의 그런 선호한 사람이랄까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건 좋은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같은 자유우파 보수 이 진영에 있으면서 그렇게 공격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전당대회라는 게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승복하고 화합하는 그런 축제 전당대회가 돼야 할 텐데 잘못하다가는 이거 전당대회에 이거 깨지는 거 아니냐는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이 문제를 다루기가 워낙 이 첨예하게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또 안 다룰 수도 없는 아주 너무나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저희들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려고는 하고 있는데 우선 나경원 전 의원 이제 해임돼 버렸으니까 부위원장도 아니네요. 본격적인 이 반격에 나선 것 같아요. 15일자 SNS에 보면은 제2의 진박 간별사라를 자처하는 사람이 당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래 갖고 총선에 이길 수 있느냐. 윤 정부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고 봐야겠죠. 이제는 작심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나름대로 마음의 결정을 했다. 그동안은 좀 너무 뜸을 들이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요. 그렇죠. 먼저 이제 이 정치 방송할 때는요, 꼭 제 입장을 먼저 말하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해가 없도록. 예, 그런 게 해야 되기 좋겠습니다. 때문에. 예.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게 제가 이제 지금부터 정치 이슈 다루는 거는요, 예. 제 개인 의견이지 고영선 TV와는 전혀 무관하다. 항상 이게 말해줘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한 거 가지고 또 그 TV를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저희들은 그런 우리가 이제 분들은 제가 없습니다. 이제 문화일보나 대일보 막 칼럼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칼럼을 보낼 때마다 밑에 조그만 글씨가 붙더라고. 외부 필자의 칼럼 내용은 우리 신문하고 무관하다. 그렇습니다. 그거 뭐 너무나 당연한데 제가 이제 정치 평론 하더라도 고영신 TV하고는 무관하다. 이걸 이렇게 첫째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쟤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고영신 TV 박사님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저는 세 가지 없어요. 저는 지금 이게 투표권이 없어요. 예. 제가 여기 당원이 당원도 아니에요. 아닌데요. 뭐. 왜냐면 저는 이게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위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KBS 이사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예. 따라서 이게 당직을 못 가져요. 가질 생각도 없고. 따라서 저는 이제 첫째는 이게 투표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피선거권 또 없어요. 지금 이게 유튜브들이 출마 많이 했죠? 예. 뭐 강신업도 출마하고, 김세희, 신혜식, 뭐 많은 이게 유튜버들이 출마합니다. 지금 이게 모르죠. 민영삼 선배도 할지. 근데 저는 전혀 출마도 할 수도 없고 피선거권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이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저는 이게 지금 지지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딱 지지하는 어느 캠프 소속도 아니고 예. 지지 그런 이유가 후보도 뭐가 없어요. 있습니까? 예. 제가 이게 나경원, 황교안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이게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게 저는 오로지 저 스스로는 이게 좀 뼛속까지 깊이 자유우파라 봅니다. 뭐 제보고도 이게 좌파라는 댓글도 많이 있던데 저한테도 그럽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용감하게 제가 반대했고 예. 문재인이 지지율 90%일 때도 문재인을 이게 엄청나게 방송에 깠습니다. 예. 제보고 좌파라면 안 되죠. 따라서 저는 이제 제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선거 때도 이재명이를 얼마나 깠습니까? 실력을 다해서.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도왔죠. 제가 이제 투표권, 피선거권, 지지 후보가 없다는 거. 또 정치할 생각도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게 제일 잘하는 게 유튜브 안 하는 거하고 정치 안 하는 거예요. 예. 유튜브 하면 이게 저도 구독자 눈치 봐야 돼요. 구독자 여론 이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없고 정치도 안 하니까 사심 없이 본다면 제가 이제 그러면 나경원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요.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 우파가 더 단단해지고, 예. 그다음에 더 외연 커지고, 그다음에 성자도 패자도 없어요. 네. 이번 전당대회 성자 패자 없습니다. 왜? 같은 편이니까. 네. 아니 이기고 지고 어디서 다 끝나면 하나가 되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자 패자도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런 게 화합과 축제의 장이 돼야 된다. 네. 이걸 이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마하고 자유롭게 경쟁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이런 게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나경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편드는 게 아니고 보세요. 저는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나경원을 찍지 않을 권리는 있다. 그러나 이게 나경원을 못 나오게 할 권리는 없다. 예. 이 말씀을 드려요. 나는 당원 누구나 나경원을 찍지 않을 권리 있습니다. 예. 안 좋으면 찍으면 찍고 되죠. 또 싫으면 안 찍으면 돼요. 예. 찍지 않을 권리는 있어요. 그런데 나경원을 나오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유승민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유승민이 뭐 투표권이 없지만 유승민을 이렇게 찍지 않을 권리는 있고 안 찍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막을 권리는 없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선이 축제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뭐 나경원 전 의원은 결심을 굳히고 그 캠프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했더라고요. 이 대변인이라는 게 이제 언론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대변인이 임명되면 캠프가 구성이 되고 곧 이 전대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저께 김민수 전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대변인으로 지금까지는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내정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나 전 의원이 이번 주 중에는 출마 선언을 합니까? 설 지나고 하나요? 지금 이제 설 전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방송 전에 김민수 위원장하고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고 왔어요. 그랬습니까? 지금 이게 다 캠프마다 워낙 취재를 아니 열심히 캠프마다 다 하시니까. 통화를 하니까 예. 지금 이제 그 나경원 캠프에 아직 캠프 자체가 사무실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구성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다만 이제 기자들이 전화가 빗발치니까 나경원 대표가 혼자 못 받잖아요. 예,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체 카톡을 하나 만든 거죠, 기자들. 단체 카톡. 네. 근데 지금 아직 캠프가 없으니까 대변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을 임명했다는 건 오보고 대변인은 아닌데 다만 이제 그 단톡 카톡에서 그 김민수 분당이죠. 네. 그 위원장이 이제 그 단체 카톡을 운영하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그 언론 담당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기사가 있는 거고요. 예. 아직까지 캠프 자체가 출범이 안 됐으니까 대변인은 아직 아니고 원래 이제 그 나경원하고 친했던 대변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 전부 이게 김기현 캠프로 다 가버렸죠.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 김예령 기자라고 있잖아. 네, 김예령. 그게 문재인하고 질문할 때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근저감. 건자감. 그 김혜령도 이게 나경원하고 친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김기현 쪽으로 대세 가니까 김기현 캠프의 대변을 가버리고 그다음에 그 강동의 윤희석이라고 있어요. 예, 예. 이분은 이게 이번에 그 위원장이 그 전주에 판사 출신 여자 있잖아요. 네. 이 현역한테 위원장이 뺏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분이 원래 나경원하고 친했는데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때도 대변했죠. 네. 근데 이분은 좀 대변을 할까 싶었더니 이분도 김기현 캠프로 가버렸대. 어. 지금 이게 정치를 하겠다. 또는 이게 나 공천을 받겠다. 뭐 나중에 뭐 하겠다는 분들은 거의 김기현 캠프 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상당히 그 나경원 캠프가 인물난을 겪고 있는 거 이거는 이게 팩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퇴로가 완전히 막힌 상태가 아닌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자리는 뭐 실권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든가 그냥 사표를 낸 걸 수리했다 이런 정도에 한데 해임했다. 이것은 이제 저 카톨릭식으로 하면은 파문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뭐 친윤이라고 지라고 하는데 그건 나 인정 안 하겠다. 끝 이렇게 선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정치를 할 윤석열
이 5년간은 길이 거의 막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퇴로가 막힌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이제 나경원 의원은 죽으나 사나 일단 나가보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게 대체적인 언론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럼요. 결국은 이제 나경원 한데 주어진 길은 세 가지밖에 없죠.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는 이제 이거 출마 안 하는 거. 예. 이것도 이게 영원히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이제는 늦었어요. 예, 늦었어요. 실기를 출마 안 했습니다. 하면 이게 출마 안 해서 정계 은퇴죠, 뭐.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하나.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출마했는데 패하는 거. 이것도 이게 정치 생명이 끝날 겁니다. 출마했는데 지는 거. 예. 이게 두 번째 길이죠. 가능성이죠. 예. 이것도 이게 죽는 거예요. 결국에 나경원 대표가 사는 길은 출마해서 당선. 이기는 거. 딱 이 세 갈래 경우의 수 중에 출마해서 이기는 거. 이것만이 자기에게 정치 생명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는 객관적인 예측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서 이제 그 나경원 대표가 출마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이기고 지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이게 왜 출마 안 하면 바로 죽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팩트고요. 여기서 이게 제가 윤 대통령께 윤석열 뭐 장제원이 이거 아니고 윤 대통령께 제가 고언을 한마디 드리면 옛날에 제가 황교안 대표 때요. 황교안 대표 때도 이게 그 제가 책을 그 두 권을 선물했어요. 마키아벨리 책하고 한비자 있잖아. 한비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잘 안 들으시더라고. 지금 이게 패했는데 저는 방송 TV 나가면 이게 다른 사람들 원고 보잖아, 뉴스 보잖아요. 저는 이게 뭐 맹자 노는 고전 봅니다. 이렇게 그런 게 평론할 때 뭐 도움되는 게 있나? 근데 제가 이제 그 한비자, 저는 이게 법과 사상이니까 윤 대통령께 그 한비자의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통치자는 옛날에 치면 이게 군주죠. 통치자는 이제 그 세 가지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술, 법, 세. 이게 그 유명한 한비자의 술, 법, 세. 세는 이제 그 세력이에요. 그렇지. 왕은 세력. 이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법하고 술입니다. 술은 통치술이에요. 어떻게 통치하는가 신하들을 제압하는. 그 다음에 법은 우리가 말하는 법이에요. 근데 한비자가 뭐랬냐면 법은 미리 사전에 투명하게 공고를 해서 모든 국민이 알도록 하는 거. 이게 법입니다. 법은 딱 공포를 해가지고 다 알아야 국민이 지킬 거 아니에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술 있죠. 통치술. 술은 가장 중요한 게 절대 신하들이나 백성이 임금의 마음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게 임금은 큰 위기가 옵니다. 야, 저 우리 임금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저 우리 대통령이 윤심이 있을까? 없을까? 혹시 이게 윤심이 강신업이 아닐까? 혹시 이게 김건일까? 이걸 이게 추측은 하되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읽히면 군주로서는 실격입니다. 이거는 한비자가 누누이 강조한 이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이게 윤 대통령께 고언하는 거는 지금 이게 윤심이 쉽게 읽히고 있습니다. 윤심 보니까 나경원이 영 아니네? 뭐 해촉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나경원이 영 아니네? 아니, 윤심은 장정의 통해서 김기현한테 갔네? 이걸 천하가 다 알아버렸어요. 이러면 이게 그 나중에 후유증과 부담은 윤 대통령이 옵니다. 이건 이게 2, 3년 뒤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게 총선 끝나고 김경희가 되든 안 되든 이게 김경희가 안 되면 바로 레임덕이고 김경희 되더라도 이게 불공정한 경선 벌써 이게 윤심 논쟁이 나옵니다. 이거 2, 3년 뒤에 누구 말이 맞는지 장재호의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이렇게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게 충고 드립니다. 윤심이 그렇게 천하가 다 알도록 윤심이 읽혀서는 그렇게 정치에 올바른 게 통치술이 아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한비자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윤 윤핵관의 핵심 인사가 장제원하고 권성동인데 권성동도 장제원한테 내부 권력투쟁에서 밀려가지고 당대표 출마도 못하고 접어버린 상태여갖고 지금은 둘이 아주 등이 갈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 장제원의 얘기가 윤심이 아니냐 이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장제원은 김장연대를 해가지고 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아주 맹공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만 보더라도 통속적 정치 심파류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 등 뒤에서 사직서를 낸 것은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배신행위다. 또 공직에 있으면서 자기 정치를 한 것은 대통령 기만행위다. 뭐 나경원 전 의원이 고도관 결단을 한다. 탄압받는 무슨 나경원이다. 느닷없이 민주투사로 둔갑해 갖고 눈물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뭐 공격할 필요가 있나? 서로 무슨 척진 것도 아닌데 서로 좋게 물밑에서 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고, 김성태 중앙위 의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또 사람 아닙니까? 그 장관 여러 개 거명됐다가 이 안 된 이후 이거 스스로 잘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당대표 나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번에 이제 전에는 잔챙이들이 공격하더니 지금 좀 중진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나선 거, 그러면 유심히 완전히 실렸다고 봐야죠. 제가 근데 그 김기현 대표를 만났어요. 김기현 대표님께 제가 또 고언을 드렸죠. 야, 그랬습니까? 장제원하고 이게 김장연대 하면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게 김기현 후보도 이게 김장연대란 말 안 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김민연대, 우리 민심하고 김기현이가 연대하지. 예, 백정호 김장연대나 이게 김기현 출정식에 장제원이 안 웃을 겁니다. 예. 이 장제원은요,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배신하고 떠날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예. 자, 이 장제원이 이게 어떤 자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예. 권성동 뒤에 서가지고 권성동보다 더 탄핵에 앞장선 이런 자입니다. 그 인사청문회 때도 윤석열 제일 공격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장제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한 번 이게 배신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바른정당인가 유승민 따라 나간 거예요. 예. 원래는 이게 유승민, 김무성의 쫄따구입니다. 김무성 사람이죠. 김무성, 유승민이 바른당 만들어 갈 때 예. 바른당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겠지, 바른당이니까. 예, 예. 그리고 이게 다시 이게 복당을 했잖아요. 다시 이게 복당해서 황교안 대표 때 황교안 대표가 이게 천추의 한이라는 게 바른당 이 유승민이나 이 김무성, 장제원 이 받아들인 거 이게 천추의 한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결국 박근혜 배신, 유승민, 김무성 배신, 황교안도 이게 배신하고 예. 그리고 이게 안철수까지 배신. 이자가 이게 안철수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안철수 단일화할 때 마지막에 어느 집에서 했습니까? 그렇죠. 그때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누가 했냐 말이에요. 장제원이가 장제원이가 이게 자기 뭐 매형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예. 집에 살 때 그때 본인이 정인 아닙니까? 안철수하고 이게 공동정부하자 뭐 당권이 어쩌고 저쩌고 다른 사람에게 안철수 욕해도 장제원이가 이게 욕하면 안 되죠. 예. 그러면서 이게 지금 또 나경원 하면서 권성동이 자기가 권력 다툼해가 밀어내고 권성동이는 완전 실각했죠. 장제원하고 싸움에. 이런 이게 한마디로 이게 그 당동 분리하는 자기에게 딱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딱 이 핵심 의원들 몇 명, 그것도 이게 전부 경상도에 있어. 왜? 공천만 되면 되니까. 부산. 이런 게 당내에 또 당을 만드는 이 당동 분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나서는 이런 게 황간보다 간신보다 못한 사람이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윤 대통령도 장제원을 부담스러워한대. 장제원 공격해주면 그러면 이게 청와대에서 제법 말려야지. 네. 장제원 공격 잘한대. 그리고 대통령실. 김기현 후보도 장제원하고 연대 안 한다.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이게 장제원이가 나서가 뭐 공신 떠들면서 이게 남 공격 나설 때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있죠. 이분이 전에 공천을 좀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공관위원장 맡아갖고 나경원 의원을 어떻게 보면 좀 역성을 들었다가 나경원은 장수다. 장수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명예 회복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정치가 덧셈 정치를 해야지 뺄셈 정치를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또 전당대회가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김영호 전 국회의장의 얘기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땐 제재를 하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이 뭐 일제시대냐 이렇게 나오고 진중권 전 교수는 육갑을 떨고 있네. 차라리 남조선 최고 존엄이라 해라. 뭐 이렇게 어쨌든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보수 측이 너무 지나치게 분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분열이 바로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후유증이 오래 가면은 아주 심각해지거든요. 그걸 저는 정치부 기자로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제가 안타까운 게요. 나경원 의원에게 도와준다고 나선 사람들이 더 망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게 대표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 뭐 이준석이가 나경원을 편들면 이게 더 야 너 나준석이냐 또 또 이게 그러겠죠. 유승민가 편들면 너 나성민이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이 안 되니까 나경원 대표가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좌파들의 뜻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공격이거든요. 예.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나경원 잘한다 하면 윤심하고 이게 갈려놓으려고 이게 분열 공작이에요. 좌파들의 분열 공작. 예. 그 다음에 이준석이나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저는 김영호도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이 공천 다 망친 사람이 나경원 편들어봤자 도움이 그러니까요. 됩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경원 대표가 이게 진짜 외롭죠. 왜? 예.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망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예. 저는 이번에 이거 전당대회 그 정진석 위원장이요. 예. 세 가지는 이게 꼭 단속하면 돼요. 세 가지는 이게 음악이 징계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게 깨끗한 전당대회 됩니다. 자, 첫째요. 첫째, 이제 그 윤심팔이 하는 사람에게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진석 위원장은 말했어요. 아니, 전부 다가 우리 열 손가락이 다 윤심인데 나는 이게 진윤이고 너는 진짜 윤이 아니다. 이게 진박 감변 아닙니까? 예. 윤심팔이 하는 후보는 전부 이게 음악에 경고 징계를 해야 된다. 앞으로. 누구든지 윤심이 내한테 있다. 이건 이게 징계해야 돼. 이거는 윤 대통령을 오히려 이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윤심팔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 인신공격. 네. 그러니까요. 뭐 이게 너 나준석이 아니냐부터 뭐 이게 막 나경원 공격이든 또 이렇게 안철수 공격이든 김기현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데 그 너무 인신공격적인 거는 저기 제재를 엄하게 된다. 옳은 왜 말씀입니다. 같은 편이니까. 예. 하나니까. 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배지의 캠프 개입. 예.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 배지들은 다음 자기 배지밖에 욕심이 없어요. 예. 다음에 내가 이게 누굴 밀어야 내가 배지하면 더 달까? 따라서 이게 배지가 각 캠프에 들어가는 건 철저하게 정진석 대표가 막는 데 있으니까 저는 막아야 된다. 철저하게 현역들은 지금 이게 할 일이 국회에 얼마나 많아요. 캠프에 들어가 선거운동할 때가 아닙니다. 예. 딱 국회 일도 많아요. 지금 이재명이 잡아있는 것도 많고 따라서 저는 윤심팔이 그 다음에 상호 인신공격 그 다음에 그 배지들의 캠프 참여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선관위에서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갈 길이 바쁘니까 유승민 전 의원 과연 출마할 건지 아직도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지난 12, 13일 날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김기현 후보가 1위를 나온 거가 지금 크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김기현 32.5, 나경원 26.9, 안철수 18.5, 유승민 10.4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이거 여론조사 마사지한 거 아니냐. 정치판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를 좀 마무리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근데 이거 유승민부터 보면요. 예. 지금 이게 제가 요즘 이게 읽고 있는 게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요. 예. 그 한양대 정민 교수라고 있잖아요. 정민. 예, 아주 좋은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 좋은 책 많이 썼습니다. 서학이라는 게 천주학을 말해. 천주교. 예.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 이게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재밌어요. 여기 보면요. 자, 천주교를 믿는 게 남인입니다. 그럼 이게 누가 공개하느냐? 노론들은 공개가 안 해요. 노론들 안 하고 주로 이게 남인들 중에 공서파, 신서파 이래가지고 천주교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아니면 이게 탄압하느냐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다 원래 이게 싸워. 남인 내부에서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노론이 공개한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이게 제가 보세요. 이 정치판의 가장 주적은 권성동과 장제호가 주적이 되는 거예요. 예. 왜? 둘이가 서로 이게 내가 이게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더 가까울수록 주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정설이잖아. 권성동 주저앉히기 장제호이다. 자, 그러면 이게 저는 유승민의 주적은 이준석입니다. 유승민의 가장 큰 주적은 지금 이준석이에요. 제가 이게 이준석이 만나봤더니 유승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래요? 전부 그래. 그 젊은 애들이, 청년들. 다 그래. 저는 이게 관심 없고 놓으면 안 된다. 유승민, 이준석 연대할 걸로들 예상들은. 유승민과 너가 연대하면 이준석의 청년이고 최고의 다 죽습니다. 자기들 알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유승민이가 지금 이게 새가 거의 없다. 새가 없죠. 나온다면 이게 4강에도 못 드는 컷오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까지 안 놓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그 유승민에 대해서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는 뭐 지금 이게 그 여론조사 심의를 안 거친 거죠. 심의를 안 거치게 등록을 못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이게 그 KBS 광주 방송이 8주 동안 했었죠. KBS 광주 방송이 8주 동안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이가 1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등록을 못하는 거죠. 왜? 심의를 안 거치기 때문에. 박영원 캠프에서는 이게 그 실지도 못하는 여론조사 아니냐 이런 거고, 아마 이게 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야, KBS 광주방송도 하지 않냐. 당대표는 내부니까 이게 실지 못해도 그냥 기사는 할 수 있다. 이런 이게 반박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발표는 할 수 있는데 신뢰성은 떨어진다. KBS 광주방송도 유승민이가 8주 1위 했잖아. 그거하고 이게 똑같다. 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놓을 겁니다. 앞으로 이게 진짜 여론조사 몇천 명에게 누가 놓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게 김기회가 계속 놓으면 여론이 뒤바뀐 거고, 앞으로는 이게 또 다른 거는 나경원 이기면 아직 그대로고, 이거는 이게 다른 여론조사 몇 개를 더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사실은 3월 8일이면은 앞으로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인신공격이라든가 맡아도 흑색성전으로 얼룩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라든가 유권자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 정치인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선호는 가질 수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상대 후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지나친 인신공격 이런 것은 서로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만이 승리하는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요. 제가 이게 방송 7년 하면서 이재명 말을 인용해보기 처음에 야, 제가 이게 방송 7년 하면서 이재명이도 이게 말이 워낙 많으니까 한마디가 딱 옳은 말이 있더라고. 그래요? 이재명이가 오늘 한 말 중에 딱 한마디 옳은 말이 있어. 뭐냐면 이게 그 총구는 외부로 향해야 된다. 내부 총질하면 안 됩니다. 총구는 외부로 향해야 된다. 항상 그 독일의 칼 슈미트도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게 적과 동지의 구별입니다. 적과 동지. 전부 이게 우리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황교안 뭐 전부 이게 모두 조경태, 윤상현까지 전부 이게 동지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우리 동지다. 우리끼리 총질할 게 아니고 저 이게 주적은 문재인, 이재명 이 일당이다. 총구는 외부로 향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옛날에 우리 역사에서 보면 민주당이 망한 거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개딸, 그 다음에 수박 논쟁이에요. 이낙연과 이재명이 싸우다가 저끼리 수박이 뜨고 개딸이 뜨고 하다가 민주당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럴 기회를 이용해야지. 우리도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그 진박 감별하다가 보수 개멸되고 박근혜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레드라인을 서로 공개하고 넘으면 안 됩니다. 서로 이게 뭐 장단점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게 똘똘 뭉쳐야 된다. 따라서 이게 모두 동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100% 공감합니다.